요즘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40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원자재를 달러를 통해 수입해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오려고 해도 하락한 원화 가치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는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를 불러오며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 대비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의 증가는 더욱 환율 상승을 가속화시킵니다. 또 우리는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진다고 해도 원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원화를 찍어내는 통화량 증가 자체도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기 때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크게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 통화스와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각자의 화폐를 교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꾸는 계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 캐나다, 스위스와 일본 같은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과는 통화스왑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환율이 1,400원을 넘기고 1,500원까지 위협하게 되면 미국과의 통화스왑 이슈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우선 미국은 유럽과 영국, 일본과 캐나다 같은 G7 국가가 포함된 중요 파트너들과는 통화스왑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설 통화스와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 안에서만 통화를 교환하는 것이 아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기한으로 자국 통화를 달러로 교환한다는 것이고, 미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나라들은 통화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준기축 통화국들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비기축 통화국인 나라들과 미국이 통화스왑을 체결할 때는 특정한 시기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해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때라는 것은 어느 시기를 말할까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주는 특정한 시기는 금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비기축 통화국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해주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한국의 환율이 아무리 상승해도 미국은 협상을 잘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전 세계로 뿌려진 달러를 어느 정도 다시 자국으로 거두어들이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으로 달러가 회수되고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해올 때 더 적은 달러로 많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강달러 현상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낮추려는 미국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비기축 통화국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해주게 되면 달러가 해외로 다시 유출된다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노리는 통화정책의 목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2022년도는 우리의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냐 마냐 하면서 언론에서 통화스와프 얘기를 떠들던 시기였습니다.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이란 것은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구간이었지만, 미국은 결국 우리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 우리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이 시기들의 특징은 커다란 경제위기로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는 시기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강달러 현상으로 환율이 오르고, 경제위기가 찾아와서 크러쉬가 발생해도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둘 다 환율이 오른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럴 때 통화스왑이 필요로 하게 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한국 같은 비기축 통화국들에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주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제 국채시장의 단기금리부터 장기금리까지 안정화되면서 내려오길 바라는 거죠. 한국을 포함한 통화스왑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환율 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각할 경우, 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금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판다고 협박을 해도 경제가 성장하고 비교적 좋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도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의 하강이 예상되면서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통화스왑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연준의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비기축 통화국들에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주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줄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예상은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의 경제 부진 등의 이유로 우리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요즘 2025년도는 아마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도 필요하고 미국도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서로 간의 협상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의 환율이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고 하는 악순환이 심해지려고 할 때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은 우리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